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5만 달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돌파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크게 저항을 맞고 깊은 조정에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할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뒷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행인 것은 최근 온체인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곧 폭발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소 조용하게 5만 달러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폭풍 전야의 고요, 이렇게 표현한 기사가 특히나 눈에 띄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예쁜 전망을 내놓은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오스 홀더분들, 특히 지난 5월에 2만원 가까이 폭등했을 때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요즘 같은 때는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4년 전에 이오스가 ICO 과정에서 시장 조작을 벌이는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리서치가 공개됐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했을 가능성이라는 다소 모호한 대학 연구진의 리서치 내용인데, 이건 또 무슨 소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리즈 위더스푼이 이더리움을 처음으로 구매했다, 이렇게 트윗을 날리면서 여배우까지 매혹시킨 이더리움,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3일에 처음으로 구매를 했다고 하니까 리즈 위더스푼의 매수가는 3,700달러 대일 것 같습니다. 여배우든 남배우든 기존에 관심이 없었던 유명인들까지 이렇게 관심 갖게 만드는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정말 미친 것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신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괜찮은 프로젝트라서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오르고 또 오르고 나서 그래도 또 오르니까 급기야 도치코인까지 밀어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다소 방향의 갈피를 잡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 만큼 주요 이슈들을 숙지하셔서 시장 상황을 참고하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 4만 8천 달러로 후퇴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더니 곧장 5만 달러를 다시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낙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분석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나름 투자 내공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뉴스 BTC가 꽤나 예쁜 전망을 내놓아서 그나마 더 위안이 돼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스 BTC는 5만 달러 도전하는 비트코인 폭풍 전야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세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스 BTC가 제시한 온체인 데이터들은 블록당 평균 트랜잭션 수, 전송된 평균 비트코인 수량, 거래 수수료 등의 지표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 지표들이 올해 사상 최고치 랠리를 벌였을 때와 최근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먼저 블록당 평균 거래 건수를 보면 뉴스 BTC는 평균 거래 매트릭스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면서 이런 상황은 대체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체인에서 전송된 평균 비트코인의 양이 31BTC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면서 거래 수수료 역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지표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강조가 됐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횡보 양상이 마치 태풍 전야처럼,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느껴진다라는 분석입니다. 뉴스 BTC의 전망처럼 이번에는 하락과 조정의 꼬리표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전고 돌파를 향해서 시원하게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3,800달러를 뚫어버리고 곧장 3,700달러대까지 후퇴하더니 3,900달러를 다시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초만 하더라도 2,5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왜 그때 더 매수하지 않았을까? 왜 중간에 매도해 버렸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8월 이후에만 50% 급등을 했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2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올라도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내놓아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춘은 이번 주 가격 급등으로 이더리움은 지난해 비트코인과 S&P 500, 다우존스 산업 평균의 수익률 대비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실제 비트코인은 300% 이상, S&P 500은 26%, 다우존스는 21%를 올린 것에 비해서 이더는 지난 1년 동안 700% 이상의 수익을 제공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는 2021년 이미 400% 이상 상승했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의 거래 증가와 NFT 구매 급증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4,000달러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더가 마지막으로 4,0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한 것은 5월 중순이었고 그 직후에 가격이 반토막이 났던 급격한 폭락이 뒤따랐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메사리 소속 애널리스트인 라이언 왓킨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향후 10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전쟁을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이 제로섬 게임은 아니고 일부는 공존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체인은 하나만 있을 것이다. 이더리움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부를 창출하며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당장이라도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욕구를 갖게 만드는 약장수 멘트같이 느껴지면서도 꽤나 설득력이 높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더리움을 궁금하게 만든 것은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방금 전 처음으로 이더를 구매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야 워낙 매력적인 상품이 있으니까 연예인이든 누구든 투자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겠지만 크립토 에셋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리즈 위더스푼까지 매수한 코인이 뭐냐 이런 말들로 회자가 되면서 여배우도 매혹시킨 이더리움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 뜨겁긴 굉장히 뜨거운데 우연일지 몰라도 리즈 위더스푼이 매입한 직후에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업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셀입니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을 기존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암호화폐다.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할당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비탈릭 부테린을 영웅으로 칭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았는데,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오스가 꽤나 조용했는데 갑자기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세를 한번 받긴 할 텐데 이런 관심 받아도 모자랄 판에 무려 4년 전에 시장 조작 부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대학 연구진의 리서치 내용이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은 4년 전 진행된 이오스의 첫 토큰 공개 ICO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이오스 블록체인을 통해 진행된 43억 달러 규모의 ICO에 유명 펀드 매니저 앨런 하워드와 루이 베이컨, 피터 티엘 페이팔 공동 창업자 등이 참여했는데, 해당 ICO 과정에서 모금된 이더와 발행된 이오스는 반복적으로 시장에서 자전 거래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오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발행 주체는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넥스 등 거래소에서 자전 거래, 이른바 워시 트레이딩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오스 토큰을 워시 트레이딩에 악용한 계정은 21개다,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이제 정말 큰일이 난 것만 같습니다. 이 4년 전에 자전거래가 시장 조작 의혹으로 포장이 된 것인데 이러다 자전거래 의혹이 있는 거래소들 다 문 닫아야 한다는 논문이 또 나오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오스 홀더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지만 이런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거래소나 프로젝트 있을지 궁금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계속 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다른 자산들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72%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인베스터스 비즈니스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위는 놀랍게도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클래식 신탁이었는데 2021년 연간 수익률이 무려 997.8%로 나타났습니다. 1000%에 달하는 놀라운 수익률을 선보인 겁니다. 2위는 343%를 기록했는데 역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이었습니다. 255%로 3위를 기록한 브레이브 드라이 벌크 쉬핑은 선박 운임 ETF입니다. 이 상품은 해상 운송 운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ETF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물류 시스템이 혼란을 빚기도 했지만 해상 운송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수익률 역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에셋의 변동성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상품을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매우 무척 의미가 있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기반의 지역은행이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서비스를 시작한 연준인가은행으로 기록되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베스트뱅크는 연준인가를 받은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됐는데 이 은행 고객들은 자신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모바일 거래를 통해서 직접 비트코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소의 기능을 기존 레거시 은행이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정착된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한데 이런 흐름이 얼마나 금융권 내부에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이 빨리 더 후끈해지면 좋겠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요 이슈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